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2022년 새롭게 뭔가 바뀌는 뭐 개정 세법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심홍선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호랑이 해잖아요. 예. 호랑이 해인데 오늘 이게 올해 호랑이 해에 꼭 우리 뭐 사업자분들이든 아니면 뭐 자산가든 뭐 개인 뭐 하시는 분이든 하여튼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좀 알아두면 좋을 개정 세법. 이게 세법이 매년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죠. 좀 어때요? 좀 자주 바뀌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느낌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네.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머리가 아픕니다. 꼭 뭐 새해가 돼서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아이고. 중간중간에도 막 바뀌고 그러죠.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그 네네. 시기가 맨날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오늘은 그 바뀐 세법 중에 4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확대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사실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네. 뭐 상속세 이런 거 걱정하실 건데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바뀐 건가요? 좀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좋아진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좋아졌다라고도 확실하게 말 못하는 게 네네. 부동산 가액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사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기존에는 예. 이제 1세대에서 네. 주택이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면은 네네. 양도가액 9억까지는 네. 과세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2021년도 12월 8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양도가액 12억 네네. 원까지는 네.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좀 이제 좀 포인트죠. 폭이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9억 원 이상의 9억 원 이상이면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낸다. 이게 쉽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21년 12월 8일부터는 12억 원이 넘어가는 이제 집을 이제 팔 때, 그렇죠. 살 때 그때 양도세를 낸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는 비과세 양도가액이 좀 확대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확대됐다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일단 연부 연납이라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연부 연납이 뭔가요? 일단 연부 네. 연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은 상속세가 나오면은 네네. 대부분 일시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렇죠. 알고 이거 현금으로 있는데 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현금으로 이제 낼 수도 있고 이제 네. 물납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런 거를 이제 기존에는 네. 5년에 걸쳐서 네네. 나눠서 내서 이제 낼 수 있었지만 네네.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네네.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5년이 더 네.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연부 연납이라는 게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분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분납도 분할납부, 음. 연부연납 다 비슷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눠서 기존에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10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하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2022년 1월 1일부터 네. 상속이 개시되는 거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준이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에 사망하신 분은 네네. 2022년도까지 네. 이제 상속세 납부 기한이 도래를 하더라도 그분한테는 연부연납 5년이고요. 네네.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사망이 이루어져가지고 사망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2022년 이후에 되면 그렇죠. 10년으로 나눠서 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2년 전에 작년에 사망하신 분은 5년 연부연납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이 유예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딱 얘기 듣는 순간 저는 일단은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비트코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과세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법에 열거된 것만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네. 가상화폐는 이제 그 과세 대상이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과세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네네.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네네. 법이 유예가 됐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은 이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우리가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금을 내는 이제 요게 네. 조금 미뤄졌다. 네, 1년 미뤄졌다. 아, 1년 미뤄졌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다. 네, 그 이렇게. 22년도는 비트코인 많이 해도 된다. 하나부터 우리가 붙이기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이 세법에 이게- 따라서. 네네. 네. 찬반이 좀 있더라고요. 뭐 해도 된다는 사람이 네. 있고, 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개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네. 아무튼 과세되는 거는 좀 유예됐다. 유예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속이 네네. 이루어질 때 네. 예, 그 이제 사망하신 분, 피상속인 네네. 집에 네. 이제 원래 자녀분이 같이 이제 동거를 이제 하시다가 예, 예, 예. 이제 거기 이제 그 집이 네. 자녀분한테 상속이 되면은 네네. 요거를 이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 같이 살고 있을 때? 예, 같이 그렇죠. 살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네네. 살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10년 이상 10년 네. 이상? 네. 네네. 이제 적용이 되면은 네. 이제 그 6억까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네네. 자녀의 배우자인 네네. 사위나 음. 며느리까지 네네.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예, 예. 예,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런 이제 동거주택 상속 어, 공제를 네네. 예, 적용받을 수 있다. 아, 그럼 기존에는 자녀만 해당이 됐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자녀의 배우자, 또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며느리 그렇죠. 이렇게까지 확대됐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바뀐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또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되게 많이 바뀐 게 뭐 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으로 바뀌고 간이가세자 예. 기준도 바뀌었네요. 예, 네네. 그렇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네네. 이제 가장 이제 큰 틀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문제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사실은 이제 명절 우리 설날 명절 이제 직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달 정도가 이제 새해가 들어서 바뀌었어요. 네, 네. 좀 이제 세무사님으로서 네. 세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올해 이런 것들은 조금 챙기셔라라는 거 뭐 하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네. 연말정산 이제 될 거예요. 네네네. 이제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연말정산 관련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자료들을 네네. 받으실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예, 이제 PDF 파일을 받고 그걸 다시 이제 회사에 제출해가지고 네네네. 연말정산 하실 텐데 네. 예, 여기서 좀 간단하게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네.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 신용카드로 사용한 이제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근로소득에다가 전부 넣을지 아니면 일부는 사업소득에 넣을지 네네네.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 PDF 파일을 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실 때 네네. 사업소득에 들어갈 비용들은 그 이제 홈택스에서 체크를 좀 푸시고 그 부분은 사업소득에다가 넣고 네네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이제 근로소득에 반영해가지고 네네. 잘 분배해서 세금을 이제 절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5월 되면 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계속 뭐가 있더라고요. 신고하는 게 뭐 부가세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그렇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게 개인이 혼자 하기에 좀 복잡하고 그럴 때도 있고 한데 네. 뭐 저희 이렇게 최 대표 TV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바뀐 거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슈가 있으면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네.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세무사님하고 이런 세금 관련돼 있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기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저희가 링크를 항상 남겨두니까 거기에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또 세무사님이 또 연락드려서 또 솔루션을 해결책을 또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 대표 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주 좀 출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